논란거리가 있기도 하지만 최근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꼽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LG그룹의 구광모 회장 등 상속인들이 세무서를 상대로 상속세 취소 소송을 낸 사건 등이 이 상속세와 관련된 끊이지 않는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이후 21년간 피상속인이 1300명에서 15,000명으로 10배 정도 늘었고, 상속세를 걷어들인 액수만 보아도 5천억에서 20조로 약 40배 증가했습니다.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인플레이션은 매년 발생했는데 법은 그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상속세를 낸 친구가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속세는 부자만, 정말 부자만 내는 세금이었는데, 이제는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상속세가 과연 필요한 법인가? 이런 주제인데,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임에는 분명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객관적인 근거는 사용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하지만 제 주관이 좀 많이 들어간 영상임을 좀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 일단 많은 조세 중에 하나인데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보면 총 3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재정적 기능, 두 번째는 재분배 기능, 세 번째는 경제 안정화 기능,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그러면 상속세는 이 3가지 기능 중에서 두 번째인 재분배 기능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상속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소득세도 이 재분배 기능에 속한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하겠죠. 상속세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매기는 세금인데요. 우리나라는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할 때는 불로소득을 얻었다고 해서 이 상속세를 매김으로써 부의세습을 억제하고 국민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갖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목표가 상속세로 인해서 달성이 되면 굉장히 좋은 법인데, 우리나라 상속세만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이 있냐면, 제일 먼저 이 상속세 자체가 너무 높아요. 흔히 사람들이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내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이 노력해서 벌어들인 돈이 많다는 이유로 더 내야 한다는 논리가 좀 불합리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해 받는 재산 자체가 불로소득,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소득이 아니라고 해서 좋은 소득이라고 치부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득세율보다 상속세율이 훨씬 높거든요. 최고 세율이 50%로 나타나 있고요. 특수한 경우 20%가 할증돼서 6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매우 높은 편인데,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에 상속세가 가장 높습니다. 일반 비교만 하면 일본이 가장 높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할증까지 더하면 한국이 높은 경우도 있으니까 높은 건 맞는 거니까, 어쨌든 위에 표로만 보면 이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호주는 상속세가 없고요. 한국이랑 일본, 다음으로 상속세율이 높은 나라가 이제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이렇게 나오는데, 세율만 보면 이 나라들도 세율이 꽤 높은 편이긴 한데, 우리나라 상속세와는 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일단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 상속세가 면제고요. 배우자 이외의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에도 미국은 1361만 달러, 한국 돈으로 180억까지 비과세고, 독일은 26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374억까지 비과세. 세율은 높게 보여도 이제 180억, 300억 이상 상속받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받는 법이니까 우리나라와 상속세와는 좀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상속세가 높은 게 문제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높음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더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상속세가 높아서 부자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상속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지 않고 해외에서 창업을 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데 해외에서 돌고 있는 실정이죠. 국내 자산가들의 해외에 투자하고 자꾸 빠져나가기만 하면 한국 경제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게 되는 거죠. 락앤락이라는 회사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도 2017년에 상속세 때문에 해외에 지분을 매각한 사례가 있고요.
이번에 이건희 회장에 대한 상속세가 약 12조 원이었는데 이제 만약에 상속세가 없는 나라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해외 기업 중에서 이 이케아라는 기업이 있는데 스웨덴 기업이거든요. 그 스웨덴에서 상속세 때문에 해외 이전을 추진했는데 2005년 스웨덴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스웨덴에 남게 되었다는 일화도 있죠.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상속세도 높잖아요, 이렇게. 근데 일반 소득세도 계속 높아져서 이 재분배 기능을 하는 이 기능 자체가 너무 과하게 돼서 오히려 역기능을 한다는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 대비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렇게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소득세에서 또 반을 걷어가고 또 소득세를 낸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또 걷어간다고 가정하면 이 과세 대상이 되는 이 기준 소득보다 세금이 더 많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주객이 전도되는 꼴이죠. 이렇게 상속세 부담이 높기 때문에 좀 많은 부작용들이 생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중과세의 불합리성이 있다는 건데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득세를 이미 낸 재산에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득은 부모의 것이고 자녀는 별개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것에 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도 이해는 물론 가는데 소득세에서 보면 부모 자식은 특수관계로 딱 못 박아놓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 거래로 취급하지 않고 규제가 좀 상당한 걸로 봐서는 세법도 부모 자식지간은 하나라는 것을 좀 인정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속세로 오면 확 바뀌어요. 부모와 자식은 별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저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나중에 그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면서 한평생 엮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아야 되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가면 인간으로서 의당해야 되는 도리를 집어치우고 세금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마저도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너무 과하게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가족의 정의를 법에서 좀 살펴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나오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7조, 9조에 보면은 뭐 운영을 함께 참여해야 되고 뭐 이렇게 서로 존중, 신뢰 어쩌고저쩌고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 뭐 강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민법에서는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 배우자, 직계, 혈족, 뭐 형제, 자매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만 봐도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 생활 공동체요. 그 생활에는 경제 활동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모조리 무시하고 이제 부모가 벌어들인 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고 이 재산을 자녀한테 주면 또 상속세가 부과되는 이 자체가 이중과세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더 심한데요. 만약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상속세를 내고 상속을 받아요. 배우자가 받은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자녀에게 상속을 또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럼 그때 또 상속세 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삼성의 예를 들면 홍라희 여사는 이제 이건희 회장이 사후에 5조 1천억 원의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60%의 최고세율을 맞으면서 3조 1천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제 상속세를 내고 남은 재산이 2조잖아요. 그 2조를 또 이제 자녀에게 상속하게 되면 60%의 상속세를 맞아서 1조 2천억 원이 상속세를 내죠. 그러면 5조 1천억 원을 이제 물려줬는데 아버지가 자녀에게까지 가면 4조 3천억 원은 국가가 가져가고 8천억만 남게 되는 이제 형국이 되거든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은 면제를 시켜주자. 이런 나라가 굉장히 많고, 자녀에게 상속할 때도 많은 금액을 공제시켜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제 금액이 너무 작아서 상속세 부담이 엄청 크죠. 셋째는 이제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에 대한 불합리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내는데, 계산은 주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재산 총을 다 합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나눠 가져라. 뭐 이런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망한 사람의 전체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봐서 계산을 하게 되니까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이 많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세금을 내고 남은 거에 대해서 상속인들 너네 알아서 가져가. 뭐 이런 거니까. 이렇게 세금 먼저 계산해서 상속인이 알아서 나눠서 내고 재산을 가져가면 이런 방식을 이제 유산세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하고 개별 과세라고 하면서 계산은 한꺼번에 한다니까 되게 불합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계산하는 나라는 3개국뿐인데요. 이 나라들마저도 공제액이 커서 상속세 부담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국, 영국, 덴마크만이 이제 유상세 과세 방식을 취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받는 사람 기준으로 취득하는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생각해도 받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데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이와 같은 상속세의 약간 억지스러운 비합리성 때문에 지금 법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건 좀 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세수 입장에서만 보아도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작아서 이 상속세 말고도 그 기능을 충실히 해줄 제도 정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상속세에 대해서 제도를 근데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상속세는 폐지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세수도 얼마 안 되고 이렇게 뭐 LG랑 취소 소송 내고 사실 삼성도 낼만 하지만 안 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른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해외로 뭐 본사를 이전하느니 마느니 막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그대로 끌고 가는 거는 굉장히 무거운 법 같고 폐지가 맞긴 한데 제도를 굉장히 잘 손보면 뭐 놔둘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상속세가 원래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폐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내 의견으로 폐지했으면 좋겠다. 근데 뭔가 그 상속세가 있으면 중소기업들에게 타격이 크다라는 말은 사실인 것 같나요? 그런 상속세로 인해서 위험에 처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꽤 있나요? 요즘에는 중소기업까지도 그 여파가 미쳐서 오히려 이제 안 물려주는 게 상속세 때문에 안 물려주는 게 일단 상속세를 내고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가업상속 공제제도라는 게 있긴 한데 그 실효성 자체가 너무 미미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제도를 이용한 사람들이 뭐 10몇 %?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그 요건에 들기가 힘들다. 비현실적인 법이다라는 의견이 대다수고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상속세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가업상속 공제제도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도 많이 해서 근데 그 법을 살펴보면 내가 봐도 내가 이 자문을 해줘도 할 수 있겠나?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하기 힘들죠.